첫 번째 광대 질문 주셨는데요.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 저는 이 각도를 항상 봐요. 그러니까 45도보다는 약간 좀 돌린 각도에서 지금 보시면 이 각도에서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 광대 부위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수술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지간히 도움이 되니까요. 울퉁불퉁한 느낌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정면 사진에서도 보고 이 사진에서 보면 이 라인 자체가 뭐 울퉁불퉁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그냥 괜찮은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광대를 해서 뭐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건데 광대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뭐 크게 얼굴이 변할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대는 누가 그냥 해준다고 해도 굳이 하지 마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가 얼굴이 절대적으로 큰 얼굴은 아니에요. 다만 눈, 코, 입이 좀 가운데로 몰리 있다 보니까 이런데 여백이 많은 거예요. 이런데 요런 데가 여백이 많으니까 지금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 보이죠. 그러니까 여백이 많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광대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뭐 해봤자 여기 조금 뭐 여기 라인 살짝 정리되는 정도인데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전혀 권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각턱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귓볼에서 여기 거리를 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잴 때 한번 재볼게요. 지금 환자분이 이 귓볼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재면은 한 35.6mm 이렇게 좀 큰 편이죠. 근데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10mm에서 15mm 정도면 적절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적절한 얼굴형이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잘라볼 요량이 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 각도를 봐요. 요런 각도를 보는데 지금 한국 사람 평균이 한 110도, 116도에서 118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102도예요. 엄청난 사각턱이에요. 116도, 118도도 사각턱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갸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한 125도 언저리고요. 그 다음에 130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개턱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지금 자르려고 했던 부분 여기까지 다 자른다고 해도 114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턱 길이가 무지하게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120 언저리, 125도 언저리까지 끌어내리려면 여기가 내려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턱 라인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다면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술을 할 때 아까 이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귓볼에서 보통 한 10mm에서 15mm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여자 기준으로 얼굴이 조금 커 보이는 친구들 그런 경우에 한 15mm, 얼굴이 좀 작은 편인 경우 한 10mm 정도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 여기 한 13, 4mm 한 요 정도까지는 좀 잘라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얼굴 사진에서 한 45도 느낌을 한번 볼게요. 꽤나 요 뒤에가 많아요. 그렇다고 아주 여기를 뭐 다 없애버리면 이 턱이 짧아서 또 이 턱이 굉장히 각도가 안 나와서 어색해져요. 그래서 귓볼에서 조금은 남기자. 그게 제 뜻이고 이게 한 10에서 15mm 사이여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요 점에서 잘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냐, 아니면은 이렇게 자르냐의 문제가 남는데 일단 신경선의 위치를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지금 환자분 사진을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신경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선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자른 라인 정도면은 신경선이 닫히는 라인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턱 끝까지 조금 욕심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고 가면 신경이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딱 요 부위에서 신경이 잘려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또 그걸 피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뭐 턱끝을 티절고를 하네 어쩌네 이러면은 여기가 훅 패여요. 이 부위가.
그래서 그것도 절대로 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골은 요 정도 선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서 여기서 조금 한 요 정도까지는 해볼 만해요. 근데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자르는 것도 사실은 신경 다칠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모질한 부분을 지금 앞에 전진된 양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모질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금 늘리면서 보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각도를 나가게 돼요. 그래 봤자 각도를 재보면 113도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길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여기까지 내려와져야, 다시 말하면 얼굴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이 길어져야 얼굴이 갸름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될 거는 턱끝은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는 뭐 티절골이니 뭐니 잘라대는 순간 아마 재앙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반대할 거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기가 짧은 양상이기 때문에 턱이, 근데 이 모습이 또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도는 그냥 둬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고 그냥 조금 너무 넙대대한 느낌만 좀 지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또 자르는 걸로. 지금 이렇게 턱선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턱선이 나오는데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내가 만족하고 끝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간혹 상담 받다 보면 뭐 턱이 뭐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T절골을 하네 어쩌네 이런 분들 꼭 만나게 될 거예요. 다른 곳 상담 받아보시면.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턱을 많이 자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질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드러나고 뭐 문제가 말썽이 생기고 볼쳐져 보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턱은 손대지 마세요. 앞턱은. 오히려 앞턱을 손대고 싶다면 조금 길어지게 가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각턱을 잘라주면 요런 라인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인. 근데 여기가 조금 더 갸름해지려면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길어져야지 얼굴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조금 줄어들고요. 여기서 끝내던가 아니면 조금 욕심을 부리면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갸름한 느낌을 가져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가장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얼굴이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우리가 이 폭을 재거든요. 턱의 폭. 이게 90mm 정도면 대한민국 평균 여자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얼굴도 아니지만 아주 큰 얼굴도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거는 눈, 코, 입이 몰려 보여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각도 자체가 워낙 뒤로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근육도 만만치 않게 두꺼울 거예요. 근데 뭐 이 근육 두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환자분이 이거 한번 재보면 보통 한 10mm에서 한 12, 13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여기가 한 16mm 정도 나오죠. 이렇게 측정해 보면. 그러니까 이 두께도 다른 사람보다 한 1, 2mm, 2, 3mm는 더 두꺼운 편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아주 뭐 근육의 문제가 크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뼈가 한 요 정도 잘리게 되면 근육도 어느 정도 볼륨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만 자르고 끝낼지 아니면 여기 길이를 조금 늘릴지 그것만 고민하세요. 근데 뭐 안전한 거 좋아하시고 뭐 이물질 들어가는 거 싫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는 것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 잘라주는 걸로 끝내고 멈추세요. 여기서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정도 하는 걸로 멈추세요.
그게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조금 욕심나면 턱도 조금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래서 크게 수술하는 거 부담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눈이 처졌다, 이마를 거상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자분은 이마 거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요새 유행처럼 이마 거상하는 게 무슨 유행이 돼 버려서 뭐 여기저기서 이마 거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환자분 경우에는 이마 거상하는 게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마 거상이라는 게 효과가 이렇게 지속적이지가 못해요. 뭐 엔도타인이니 뭐니 제가 대한민국에서 엔도타인 제일 먼저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안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나 보니까 효과가 6개월도 안 가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마를 잘라내는 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마 거상하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리프팅 목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젊은 분들이 눈 처졌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전혀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지금 눈이 뭐 졸려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졸려 보인다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눈을 가지고 안검하수를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살짝 왼쪽 오른쪽 눈이 짝짝이에요. 그 얘기만 마저 드릴게요.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눈동자를 봐요. 눈동자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요 위에 요만큼이 숨어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 눈에서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봐요. 아니면 뭐 떠져 있는 요 부분이 얼만큼이냐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할 때는 전체 눈동자 사이즈에서 한 60% 미만으로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60% 미만으로 보일 때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조금 우리가 눈이 시원하다고 하는 게 60에서 80% 정도 보일 때 정상 눈이고요. 우리가 흔히 왕눈이라고 하는 거는 80% 이상 보일 때 왕눈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환자분 보면은 거의 뭐 80% 언저리까지 보여요. 이쪽은 조금 덜 보여서 70% 정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환자분이 여기서 이거 하나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쌍꺼풀이 겹쌍꺼풀이져요. 지금 이런 상태는 여기 라인이 또렷이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눈 위에 지방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눈 거상, 이마 거상을 해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더 겹쌍꺼풀이 잡힐 거고요. 눈매 교정을 만약에 그거를 이기면서 심하게 해놓으면 눈은 다 보일 거고 눈동자가 그럼 놀란 토깽이 눈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이면서 쌍꺼풀은 또 여러 줄이 갈 거예요. 거상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환자분 이마 거상은 절대 반대해야 될 내용이고 절개해서 라인을 또렷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겹쌍꺼풀이 져서 이렇게 위로 잡히는 것만 조금 해결하고 필요하면 눈 위에다가 지방 살짝 깔아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눈 위 지방이 지금 너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겹쌍꺼풀이 지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은 오른쪽에 맞춰서 왼쪽 조금 키우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쌍꺼풀 라인을 또렷하게 절개로 잡는 게 환자분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매몰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지방을 조금 깔아야 돼요. 일단 눈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잘 몰라서 그냥 누구 말 듣고 그러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실수하기 딱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마 거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눈동자가 이만큼이나 보이는데 안검하수니 뭐 눈매 교정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교과서도 안 본 좀 무식한 내용이고 환자분 수술시키려는 욕심에 하는 내용이에요. 알아둬야 될 거는 본인은 앞트임도 필요 없는 눈이고 뒤트임도 필요 없는 눈이에요. 폭은 좁아요. 그렇다고 뒤트고 앞트고 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눈에다가 욕심을 부릴 거는 딱 하나예요. 라인 하나 똑바로 잡아주는 거. 겹쌍꺼풀 지는 거 없애주는 거.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기가 넓으니까 뒤트임하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움 별로 안 될 거예요. 하지 마세요. 괜히 어색한 눈매만 만들 거고 내가 얼굴이 크고 크지는 않지만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있는 이 느낌 때문에 자꾸 이러고 저러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정확히 자기 얼굴 파악하고 수술을 해야지 뭐 졸려 보인다고 이마 거상 이런 얘기는 정말 큰일 날 얘기고요. 이걸 안검하수라고 또 얘기하고 눈매 교정을 한다?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약간 이쪽이 작지만 라인만 똑바로 잡아줘도 지금보다 훨씬 난 모습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마취과 선생님 물어보셨는데 저는 15년 동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마취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15년 동안 전신마취 수술 있을 때 저한테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뭐 자가발전기 물어보셨는데 이거 인터넷 너무 보신 분들이 자꾸 묻는 건데 저희 병원은 병원만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병원 자체에 발전기가 있고 층층마다 UPS라고 그래가지고 정전이 왔을 때 전원 공급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분보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 인터넷 정보나 약간 정확치 않은 정보에 휩쓸리기 좋은 나이인데 상담받으면서 유명하다는 병원 가서 괜히 엉뚱한 수술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조금 선생님이 세게 말했어요.